자, 2025학년도 수능 특강 수2 레벨 3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갑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함수 fx가 그림과 같대요. 자, 그럼 우리 이 그림부터 한번 처리를 좀 해보자. 자, 그럼 얘는 당연히 구간별 함수로 0과 1에서 끊어진 것들을 그림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 당연히 0에서 좌극한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로 나온대요. 계산해보시면 나오겠죠. 그렇죠? 두 번째, 우극한을 봤을 때 0에서 우극한 봤을 때 1이래. 그러면 0을 대입해봐야지. 그럼 0을 대입했을 때 얘는 1로 수렴하는구나를 따져서 F 0에서의 우극한은 뭐다? 1로 수렴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1에서 볼게. 그럼 1에서의 좌극한은 0으로 수렴하겠네. 그럼 얘는 F의 1에서의 좌극한은 0으로 수렴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 당연히 여기는 2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요걸 가지고 얘는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다르겠다라는 걸 0과 1에서 구분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함수 gx는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다. 그럼 얘는 다항함수잖아, 그치? 그럼 다항함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연속이나 미분 가능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리고 최고 차항계수가 1인 것도 알려줬다 이 말이지. 됐습니까? 자, 그럼 다항함수 준 거밖에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열린 구간이죠.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요 리미트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대요. 그럼 수렴해야 된다는 거니까 당연히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뭐밖에 없어?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여기서 함수값은 따질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얘들아 gx에서는 어때? 다항함수니까 이미 극한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왜죠? 연속이기 때문에. 근데 fx는 지금 0과 1에서 지금 구분짓는 구간별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0과 1에서는 꼭 구별을 해주셔야 돼. 왜? 그림에서도 지금 0과 1에서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fx분의 gx를 조사해야 되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1을 갔을 때, 1로 갔을 때 fx분의 gx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겠지. 자,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좌극한을 볼게요.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서 보시고, 얘도 좌극한과 우극한을 나눠서 보시면요. 0에서의 좌극한은 당연히 아까 0에서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분의 g0이 나오는 게 확인될 거야.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함수값을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얘는 다항함수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어. 다항함수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고 당연히 연속이니까 함수값과 동일하겠다. 그죠? 두 번째, 얘는 우극한이니까 아까 우극한 뭐 나왔죠? 1이 나왔죠. 그럼 1분의 g0이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럼 식 좀 다 쓰고 갑시다. 자, 그럼 얘 볼게요. 1에서의 좌극한 0 나왔죠? 그럼 0분의 g0으로 극한값이 있는 거야. 극한. 그치? 그 다음 얘는 우극한이니까 2분의 G1이죠. G1이 이렇게 나올 거야. 괜찮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얘네 둘이 같아야 되고 얘네 둘이 같아야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마이너스 1과 1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G0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이 하나 나올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얘 0으로 가까이 가고 G1은 당연히 수렴하면 발산하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무슨 조건이 나오냐면 부정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부정형. 자, 그럼 부정형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식도 첫 번째, G1도 0이 되셔야 된다라는 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G1도 0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gx를 얘네 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gx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x를 근으로 가질 수 있겠죠. g0은 0이니까. 그다음 1도 근으로 가지니까 x 빼기 1이 있을 거고요. 자, 뒤에는 모르니까 선생님이 x 빼기 k 3차니까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내가 아직 안 쓴 정보를 생각해 보시면 이 친구랑 이 친구예요. 여기서 얘는 G1은 0을 구했지만 2분의 G1과는 아직 성립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fx를
1을 대입했을 때 0분의 0꼴을 한번 처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좌극한이니까, 자, 여기서 볼게요. 좌극한이니까. 자,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얘들아, 여기서 당연히 0분의 0꼴 나와서 얘가 1을 가져야 된다. x 빼기 1을 가져야 된다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보시면 얘가 수렴해야 돼. 그러면 G1도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간다고요. 다시 잘 들으세요. G1은 0이잖아. 그럼 얘도 0이 될 거야. 그럼 당연히 우극한도 0으로 수렴할 겁니다. 그치? 그럼 0으로 수렴한다는 건 이 친구도 0으로 수렴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분모에 x 빼기 1이 하나 있으니까 분자에 x 빼기 1이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는 하나죠. 자, x 빼기 1분의 x 빼기 1은 당연히 1이라는 새로운 숫자로 상수로 수렴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x 빼기 1분의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면 하나 약분되면서 0으로 수렴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의 항의 개수가 더 많으면 0으로 수렴하고 분모의 항의 개수가 더 많으면 발산하고요. 둘이 같으면 어떠한 상수, 부정형꼴로 수렴하게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얘도 똑같은 원리로 우극한이 0으로 수렴하니 얘도 0으로 수렴해야 돼요. 그 말은 분자의 인수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됐죠? 근데 여기서 2개 이상인데요. 당연히 2개 이상 나올 수가 없겠죠. 딱 2개겠죠. 3차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x 곱하기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되겠다가 끝이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3을 대입하시면 G3은 3 곱하기 4니까 정답은 12가 나오겠다가 끝이 되겠지. 됐습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도 미술 셨고 3차 함수. 3차 함수면 다항함수를 줬겠죠. 그죠?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가조건을 보시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알겠죠?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 0분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은 fa 빼기 더하기 f-a가 0입니다 라는 걸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식을 보게 된다면 당연히 얘는 기함수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자, 그럼 식을 한번 변형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함수, 원점 대칭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얘랑 완전히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또는 뭐 반대, 음수는 뭐 곱하고 나누고 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는 기함수다라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3차 함수잖아요. 그죠? 3차 함수니까 어떻게 와야 돼? 얘는 최고차항이 뭔지 모르니까 bx 세제곱 그리고 cx 홀수 차수만 있는 걸 우리가 보통 기함수라고 공부를 했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밖에 알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우리는 2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개수는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나 조건으로 볼게요. 자, 당연히 여기서 fx는 다항함수이므로 일단 극한을 조사를 해보시면 0분의 0꼴이 나오겠죠. 그래서 따라서 f1은 마이너스 2가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 다항함수에서 0분의 0꼴은 당연히 미분 개수가 뭐가 되는? 4가 되는 요런 식 두 가지를 줬겠다. 그럼 식이 두 가지고 문자도 두 가지니까 연립해서 푸시면 fx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f1이라는 놈은 여기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b 더하기 c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미분을 해보시면 f'x는 3bx 제곱 플러스 c까지 올 수가 있겠죠.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얘는 3b 더하기 c가 되면서 얘네들을 연립만 하시면 b랑 c가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럼 두 개를 빼볼게요. 두 개를 빼보시면 마이너스 6은 둘이 빼면 마이너스 2b가 되면서 b는 3이 나올 거고요. b가 3이니까 c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렇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fx는 3x 세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5x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f2는 8, 3에 24고요. 얘는 10이니까 정답은 14로 결정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기함수를 잘 따져가는 문제. 그리고 0분의 0꼴 다항함수에서는 미분 가능이니까 미분 개수까지 보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되겠죠? 됐습니까? 자, 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4,4 체크해 주실게요. 자, 4,4와 실수 m에 대해서 기울기 1보다 크다고 했네요. 자, 이때 OA랑 OB가 길이가 똑같다 체크하시고
이때 점 B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선분 OA에 만나는 점을 뭐 C라고 하자. 여기 C라고 했고요. 이때 삼각형의 ABC 넓이 여기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때 삼각형 SM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네요.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극한을 아마 계산해 봤을 때 생각보다 식이 더러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 테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점 B를 지났는데 얘들아, 점 B의 좌표를 아예 모른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얘는 X는 K라고 두고 한번 풀어볼게요. 어차피 여기서 수선해발 내렸으면 C의 좌표도 K로 바뀔 거고요. B의 좌표도 K로 바뀔 거야. 그러면은 K, KM이 될 거고요. 이 친구는 알 수 있어요. K, K가 될 거야. 자, 선생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연히 얘들아, OA를 지나는 직선의 위의 점이잖아요. 그쵸? 근데 OA는 얘가 4,4, 0,0이니까 여기서 직선 OA의 방정식은 Y는 X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K, K가 나올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K, KM 4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SM은 우리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할 거니까요. 2분의 1 곱하기 지금 여기 BC를 밑변으로 보고 여기 수선의 발 내려서 A에서 이걸 높이로 볼 겁니다. 자, 그럼 얘가 높이니까 4에서 K를 빼면 되겠죠? X에서 X, 가로 사이에 길이가 되니까 당연히 얘는 4 빼기 K가 될 거고요. 곱하기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번에 Y좌표 KM 빼기 K가 SM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일단 대입을 좀 해볼 건데요. 리미트 얘는 M에 대한 식으로 바꾸라고 지금 문제에서 알려줬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 따져볼게요. 자, 선생님 여기 앞에 2분의 1은 밖으로 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K로 묶어볼 거예요. K로 묶으면 얘를 M 빼기 1에 4 빼기 K니까 이미 보이나요? 1로 보냈을 때 M 빼기 1, M 빼기 1이 일단 하나씩은 약분되는 게 보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요.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부터 나는 K를 M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정리가 될 거니까.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아직 안 쓴 정보가 요거죠. 길이가 똑같다라는 걸 안 썼어. 그치? 자, 그럼 우리 OA의 길이를 구해볼까요? 자, OA 길이를 구할 때도 점과 점 사이를 써도 좋겠지만 얘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보세요. 4만큼 올라갔으니까 1대 1인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나와서 1대 1대 루트 2라서 얘는 4루트 2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여기 OB의 길이랑도 똑같으니까 루트 얘는 K제곱에 더하기 K제곱 M제곱이라서요. 이 친구는 K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루트 1 플러스 M제곱이다 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네들이 똑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곱하시면 32는 K제곱 더하기 K제곱 M제곱입니다. 까지 나올 거예요. 그럼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럼 얘를 K제곱으로 묶으시면 1 플러스 M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럼 따라서 K제곱은 1 플러스 M제곱 분의 32가 나오겠다가 끝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K를 구해서 이렇게 대입을 할 건데요. K를 구하기가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자, 일단 한번 해볼게. K가 뭐냐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M 제곱 분의 32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물어볼게요. 여기서 얘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점 B의 좌표가 점 B의 X좌표가 0보다 크다라는 걸 괜히 준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럼 K가 무슨 수가 된다요? 양수가 된다. 그럼 K가 양수라는 거 당연히 마이너스는 지우시고 플러스로만 갖고 가도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식이 복잡하니까 계산을 천천히 나가시면 돼요.
자, 2분의 1 앞에 쓰시고요. 곱하기 리미트 m은 1에 플러스로 갔을 때 갑니다. 자, 지금 일단 m 빼기 1분의 1은 그대로 있을 것 같고요. 자, 얘를 전개를 좀 합시다. 라는 거야, 전개. 해볼게. 얘는 4k 빼기 k제곱이죠. 그럼 4k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4k. 여기다가 4를 곱하면 되니까 루트 1 플러스 m제곱분의 32에 4니까 여기 앞에 4 붙을 수 있겠죠. 그럼 난 그냥 4를 앞으로 뺄 거야. 그치? 그 다음 곱하기 4를 앞으로 뺄 수 없겠네. 4 빼면 안 되겠네. 오, 큰일 날 뻔했어. 4 빼면 안 돼요. 자, 4 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 지금 묶인 거죠. 여기 앞에 4를 붙여주셔야겠네. 4 곱하고 그 다음 빼기 여기 빼기 k제곱이니까 얘 제곱하시면 1 플러스 m제곱분의 32가 나오겠다.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차근차근 계산할 건데요.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요거 계산하시면 1 플러스 m제곱으로 통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얘는 유리화하면 되니까. 그럼 잘 들으세요. 얘 유리화하면 1 플러스 m제곱분의 자, 4 곱하기 루트 32에 1 플러스 m제곱이 될 거예요. 되세요? 자, 그럼 32는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4가. 그래서 얘는 16에 루트 2에 1 플러스 m제곱이 나올 거고 빼기 3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16과 16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럼 16으로 밖으로 뺍니다. 빼면 얘는 8 곱하기 리미트 m은 1의 우극한으로 갔을 때 m 빼기 1 곱하기 1 플러스 m 제곱에 자 위에 거 계산하시면 루트 2 플러스 2m 제곱 빼기 2가 되는 게 확인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0분의 0꼴이 나오는 게 확인됐어요. 맞아요? 4 빼기 4니까 아내가. 그치? 그럼 얘를 유리화 시켜주면 잘 들으세요. 유리화 시켜주면 얘는 m 빼기 1분의 자, 얘 유리화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2m 제곱 빼기 2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밑에 1 플러스 m제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내가 지금 얘를 합차를 써서 유리화 시켰으니까 똑같은 2 플러스 2m제곱에 플러스 2를 다시 새로 곱해 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약분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2m 플러스 1이 나오겠다까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위로 올라올게요. 위로 올라오시면 대입하신다. 1 앞에 8이 있으니까 8 곱하기 1 대입하시면 2, 4 곱하기 자, 얘 1 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얘 아까 1 넣었을 때 4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4분의 1까지 나와서 정답은 4로 나오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 복잡하단 말이죠. 식이 복잡해도 차근차근 엮어 나가시고요. 그리고 조건 꼭 잘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번엔 연속 레벨 3 1번 보겠습니다. 구간 1에서 무한대까지 정의된 함수 fx와 이번에 수열이 나왔네요. 6번째 항이 8인. 자, 이거 좀 체크하자. 왜 하필 나한테 6번째를 알려줬을까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때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가 나왔죠. 그럼 당연히 얘들아 요거는 이제 한 칸 차이인 거를 먼저 일단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일단 구하는 게 뭐냐면 A1부터 시그마니까 A5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수열 문제들은 나열이 기본이다야. 나열이 기본.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6번째 항을 줬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6을 넣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5를 넣어보거나 6을 넣어보거나 둘 다 해보셔야 돼. 선생님 5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자, K에다가 5를 한번 넣어볼게요. 차근차근 가는 거야, 얘들아. 자, K5를 넣어주시면 fx는 자, 여기서 규칙을 계속 발견했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5a 플러스 1의 x 그 다음 더하기 여기서 5 곱하기 6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함부로 막 5, 6에 30 이런 거 쓰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얘는 5부터 6까지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자, 이번에 K에다가 뭐 넣을 거냐면 6도 한 번 넣어볼게요. 왜냐면 이 관계성을 봐야 되니까. 아직 6이 안 나왔잖아. 그치? 6 넣어볼게요. 그럼 fx는 6a6에 플러스 1에 x 더하기 6 곱하기 7이고요. 얘는 6 이상 7 이하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봤을 때, 이제부터 6이 나왔어요. 6 이제 신난다고 막 대입하는 게 아니고 관계성을 보셔야 돼. 그 문제 자체가 원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얘를 연속이다라고 보고 싶은 거야, 연속. 근데 연속이라고 봤더니,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요. 그러면 좌극한이자 우극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연속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 함수 값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6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6. 6을 대입했을 때, 둘이 똑같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연속이 되는구나를 찾을 수 있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한번 규칙을 좀 찾아볼게요.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그대로 6을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6 대입해 볼게요. 그럼 보세요. 6 대입해 보면 6 곱하기 5에 A5 플러스 6 더하기 5 곱하기 6이 지금 뭐 하는지 뭐냐면 6 대입한 거예요. 그쵸? 자, 6 대입해 볼게요. 그럼 6 곱하기 6 A6 플러스 6 플러스 6 곱하기 7이에요. 이게 같아야 돼. 그럼 잘 보시면 얘들아 6이 전부 다 동일하게 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럼 6을 나눠볼게요. 그럼 얘는 5A5 플러스 1 플러스 5는 6A6 플러스 1 플러스 7이 될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1, 1이 날아갈 거고요. 차근차근 맞춰볼게요. 여기서는 5A5에서 6A6을 뺀 게 뭐가 되냐면 2가 나옵니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볼 거예요. 한 번만. 자, 이번엔 K에 4를 대입해 볼게요. 한 번만. 왜냐면 규칙은 2개가 아니야. 3개까지 찾아보셔야 돼요. 4 넣어볼게요. fx는 얘는 4a4 플러스 1에 x 플러스 4 곱하기 5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얘는 4부터 어디까지냐면 5까지니까 이번엔 4 친구와 5 친구를 잘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갑니다. 자, 그럼 5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똑같아야 되겠지? 함수값. 그치? 갑니다. 5를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도 똑같아. 5 곱하기, 이것도 연두색으로 해줄까요? 5 곱하기 5A5 플러스 5 더하기 5 곱하기 6. 자, 요거 쓴 거예요. 5 넣은 거, x에다가. 자, 얘도 볼게요. 5를 넣으면 5 곱하기 4A4 플러스 5 플러스 4 곱하기 5예요. 자, 그럼 또 느낌이 오십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 한 번 더 해볼까요? 얘도 5를 갖고 있는 게 또 눈에 보일 겁니다. 쟤는 아까 6을 갖고 있었죠? 이 친구는 5를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 번 더. 그럼 얘는 5A5 플러스 1 플러스 6은 4A4에 1에 5가 나오는 게, 5가 아니죠? 4가 나오는 게 확인될 겁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1과 1이 날아갈 거고요. 넘어가시면 4A4에서 5A5를 빼는 게 2로 나오겠다라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제 규칙이 좀 보이십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 뺐더니 2가 차이고 작은 거에서 큰 걸 뺐더니 2가 차이 납니다. 라는 걸 따질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봐봐. 나는 A1부터 A5까지 구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이제 식을 좀 세울 거냐면 봐보세요. 얘랑 똑같이 할 거야. 자, A1에서 2A2를 뺀 게 뭐라고요? 그렇죠. 2가 나오셔야 돼요. 왜? 똑같은 원리겠죠. 그 다음 A2, A2에서 3A3를 뺀 것도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3A3에서 4A4를 뺀 것도 2가 나올 거고요. 4A4에서 5A5를 뺀 것도 방금 2가 나왔고요. 마지막 5A5에서 6A6을 뺀 것도 2가 나왔습니다가 만족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이 규칙을 먼저 발견하면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차근차근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A6을 나한테 8로 알려줬으니까 잘 볼게. 자, 8, 6에 48이죠? 48 넘어가면 50이에요. 50. 그럼 A5는 뭐다? 10이 나오겠죠. 8, 6에 48.
50. 그러면 10이 되겠죠. 다시 얘 몇이라고요? 10이니까 52가 되겠죠. 52니까 얘는 13이 나오겠다. 다시 A3는 뭐가 될 거냐? 다시 볼게요. 천천히. 얘 뭐였다고요? 얘가 뭐였다고요? 52였죠. 그럼 얘가 넘어가도 54가 될 거야. 그럼 얘는 18이 될 거죠. 다시 얘가 뭐라고요? 54였다고요. 얘가 54니까 넘어가면 56. 그럼 A2는 28이 되겠죠. 다시 얘가 56이었다고요. 얘가 56이니까 넘어가면 56 넘어가면 58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싹 다 더하세요가 답이 되겠죠. 그럼 천천히 합니다. 자, 그럼 얘 둘 더하면 86, 얘 둘 더하면 104, 얘 둘 더하면 23. 따라서 정답은 127로 나오겠다 해서 이렇게 3번 정도만 딱 써주셔서 수열은 연속이 아니고 규칙을 잘 찾아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연속 레벨 3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걸 볼 거예요. 합니다. 근데 좀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자, 선생님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그릴게요. x는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요. 여기는 x는 1이 있을 건데요.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라는 상수 함수가 계속 올 거고요. 당연히 등호는 뚫어주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 뚫어주시고 마이너스 2겠죠. 그 다음 2에서 큰 건 얘 2겠죠. 2보다 큰 거는 2에서 구멍 뚫어주시고 이렇게 쭉 가는 상수함수가 되겠다. 자, 이때 실수 전체집합에서 연속이다라는 걸 줬어요. 언제? 절대값.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들어오셔야 돼요. 자, 여기서 fx는 뭔가요? 모르죠. fx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본인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만약에 얘가 연속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미 이어진 마당에 뒤집어도 연속이 되겠죠. 그럼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먼저 써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얘들아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먼저 써보시면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볼 거야. 그래서 리미트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잘 보세요. 얘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얘는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극한? 우극한이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크니까 그게 마이너스 2가 됩니다랑 다시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이겠죠. 좌극한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이번엔 2가 되셔야 연속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연속 불연속을 우리가 따로따로 계산하기가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할 거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절대값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될 건데요. 자,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뭐라고 좀 설명했냐면요. 절대값은 뒤집어 올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절대값은 뒤집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렸을 때 만나게 하면 되는 게 이제 대칭성이다라는 걸 하나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칭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절대값이 있는데요. 문제를 내볼게.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럼 자, 얘는 이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죠. 그럼 내가 얘를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양수 부분은 그대로 있고요. 음수 부분만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도 연속이죠. 그러니까 원래 연속 함수의 절대값을 잡아도 연속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그림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한번 또 그림 그려볼게요. 자, 선생님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자, 이번에 선생님 여기에 구멍을 뚫어 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2라고 뒀을 때 얘는 이미 불연속이에요. 그쵸? 1에서 불연속이 났는데 얘를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어떤 상태로? 구멍이 뚫린 상태로. 자,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연속이 되고 싶으면 함수값이 여기에 채워지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얘가 1,2라는 함수값을 가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극한값은 다르지만
함수값이 저렇게 위에 대칭 구조, 요 마이너스 2와 2에 대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뒤집었을 때 뭐가 돼요?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요거 불연속일 때도 잘 따져보셔야 된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잘 들어볼게요.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선생님 저는요 이 마이너스 2랑 2가 대칭 구조가 보여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정말 이제 센스가 있고 해석을 잘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뒤집어 올렸을 때 보세요. 자, 이 친구가 뒤집어 올라가면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기 때문에 X축은 대략 이쯤에 있겠죠. 절반. 그렇죠? 그럼 얘를 뒤집어 올렸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2로 올라갈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뒤집어 올라갈 거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2차 함수의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럼 그림이 선생님 연속이면 그냥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보여요? 이 파란색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그냥 원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초록색처럼 왜요? 선생님 여기서 불연속 때릴래요. 하지만 올라가면 어떻게 연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번에 여기에 채워지시고 이렇게 돼도 되겠네요. 왜? 어차피 뒤집어도 얘가 1로 올라갈 거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면 좋냐면 자, 이 두 개는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요. 연속일 때 판단하는 거죠. 자, 이제 불연속까지 판단하려면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왜요? 어차피 극한값, 요 2차 함수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2나 2나 마이너스 2,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2나 마이너스 1을 둘 중에 하나 가진다면 어차피 뒤집어 올렸을 때 뭐가 돼요? 만날 수가 있겠죠. 뒤집을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총 몇 가지? 두 가지에서 네 가지를 조사해야 된다가 일단 기본 마인드로 들어가시면 이 대칭성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네 개는 너무 많으니까 보통 문제를 계속 읽으라는 편인데요. 자, 여기서 뭐라냐면 A가 B보다 작대요. 요거를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얘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 어차피 2차 함수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도 함수값과 똑같겠죠. 대입해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아니죠?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자, 이 친구는 잘 보세요. 이 친구는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2A 플러스 D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따져볼 거야. 보세요. 자, 이 친구를 잘 보시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그러니까 곧 얘가 B 빼기 A예요. B 빼기 A가 뭐가 돼야 돼? 당연히 B가 더 크니까 얘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양수니까 1을 넘겼을 때 양수가 되는 건 누구밖에 없죠? 얘가 지금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로 나뉠 거 아니에요? 그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1을 넘어보시면 얘가 1이 되고 마3이 되니까 얘는 당연히 탈락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조건에 대한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풀 거냐면 B 빼기 A가 곧 뭐다? 1이 넘어갔으니 1이다 라는 걸 얘를 고정으로 갖고 우리가 이 다음 걸 조사를 해보겠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를 또 나눠서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2A 더하기 B가 몇일 때? 4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일 때. 다음 얘는 2A 더하기 B가 뭐일 때냐면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일 때를 나눠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몇 개만 딱 조사하면 돼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연립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1, 요거를 계산을 좀 해볼게. 자, 그럼 둘이 뺄 거니까 3A가 마3이 될 거고 A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B는 0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둘을 빼게 된다면 3A가 마이너스 7이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7이죠. 그럼 B는 뭐가 돼요? B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7이니까 3분의 맞나요? 마이너스 3분의 7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7이고 여기다 대입하면 3분의 7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4.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자, 둘 다 일단 요거는 만족했어. 근데 아직 못 쓴 거. 최소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거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자, 이 흰색 그림을 보면 마이너스 2랑 2는 고정이 돼 있고요. 그럼 이 2차 함수에서 마이너스 2보다 밑에
꼭지점이 밑에 있어야 됩니다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다 대입해서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는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a 제곱 더하기 b가 아니고 빼기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일단 축을 확인해보고 그 다음 비교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축이 플러스 2분의 1 안에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를 대입해보시면 0을 대입하면 얘들아 0 대입해봐. 0 대입해보세요. 0 대입하고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4분의 1까지밖에 못 내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해서 위배가 되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누구밖에 안 되겠어? 이 친구밖에 안 되겠죠. 따라서 얘는 9ab를 구하라고 하니까요. 정답은 9 곱하기 마마가 없어지니까 9분의 28이 나와서 정답은 28로 결정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속 파트 레벨 3 3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 t와 함수 fx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가 t.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fx와 상수함수가 만나는 실근의 개수를 n이라고 한대요. 그죠? 그 gt라고 한대요. 자, 그럼 그림 한번 좀 그려볼게. 자, 쟤는 fx 한번 그려볼게. 자, fx 한번 그려보시면 나는 여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올라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구멍을 뚫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쟤는 근이 마이너스 1과 3을 가지니까 근이 딱 나오겠다. 그치? 근을 딱 가졌을 때 마사니까 저 위에 있겠죠. 축이. 그래서 자, 지금 여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3을 지나고 그래서 그림이 아래로 볼록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꼭지점을 볼게요.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이니까 그 중간인 1을 넣으시면 되겠죠. 1을 넣게 된다면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사야. 그럼 여기는 1, 마사가 되겠어. 그럼 좀 느낌이 오십니까? 여기도 마사고 여기도 마사는 걸 조금 느껴볼 필요가 있겠다. fx는 끝. 자, 이때 t를 이제 그리면서 볼 건데요. 서로 다른 개수를 볼 거야. 자, 근데 조건을 줘버렸어요.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n이 1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제 여기서부터 독해야 독해. n이 1이라는 건 뭐냐면요. 둘이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한 개이면 되는 거고, 2개부터는 얘를 따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해볼게. 자, 선생님 당연히 GT를 만들기 전에 한번 그림을 계속 그어보면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해볼게. 자, 밑에서 올라올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면, 자, T를 딱 그립니다. 그럼 몇 개 만나죠? 하나 만나요. 왜? 1차 함수니까. 계속 하나 만나요. 하나 만난다. 자, 마지막 경계를 딱 보시면 얘도 한 개를 만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2 이상 2개가 되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보다 올라가면 2개.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해를 좀 해볼게요. 자, 만약에 한 개면 요 해가 x가 알파면 gt가 알파래요. 그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자, 봐봐요. 자, 얘네들이 만나. 그럼 여기에 대한 x 값이 gt라는 거야. 그럼 자, 얘가 t고요. 이 친구가 이름이 뭐죠? x 빼기 3이죠. 그러면 자, 얘네들의 실근 x는 뭐예요? x 빼기 3은 t니까 x는 t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t 플러스 3이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몰라요. t가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자, 봐봐. 올라가다 보면 딱 만났어. 여기까지 계속 x 빼기 3이랑 만나다가 여기 t가 언제? 마이너스 4일 때는 어떻게 나와요? 얘랑 만나자, 하나. 근데 얘 이름이 뭐예요? 1이잖아. 1, x1. x1. 그럼 얘는 1로 수렴하겠죠. 끝. 그럼 얘는 t가 언제까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딱 거기까지만 이라는 거죠. 됐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 그려볼게. 이번에 이제 마사보다 커져요. 자, t가 마사보다 커져. 그러면 2개씩 만나기 시작하죠.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 문제를 되게 잘 낸 것 같아요. 그럼 이 2개를 만났을 때 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GT는 X에 대한 방정식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래요. 그럼 이 두 근의 합을 구할 건데 얘가 몇 차죠? 2차죠. 그러면 축대칭이잖아. 그치? 선대칭. 그럼 얘네들의 합은 요거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나와? 2가 나오는 거죠. 2.
이래 무슨 말하는지? 어차피 얘랑 얘랑 더하면 얘 2배, 얘랑 얘랑 더해도 얘 2배가 되겠죠. 2차 함수 특징으로. 그쵸? 자, 그럼 어디까지 2개 만나요? 0일 때까지 2개 만나겠죠. 0 이하까지. 왜? 0을 딱 그렸을 때 오케이, 하나, 2개 만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왜? 여기 등호 있으니까. 여기 등호 있으니까 여기까지 만나. 자, 그럼 t가 0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 또 한 개씩 만나기 시작해요. 이게 어려워. 다시. 자, 여기 t를 딱 그렸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오케이, 나는 저거 x제곱 빼기 2x 빼기 3과 t가 만나는 애를 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얘는 x를 구할 거니까 당연히 얘들아 이건 근해 공식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씁시다. 근해 공식보다 좀 괜찮은 변형을 보면 얘는 x 빼기 1의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얘를 3을 넘겨요. 이렇게. 그리고 1을 더해줍니다. 그럼 얘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4가 될 거야. 그럼 따라서 x 빼기 1은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 플러스 4가 나올 거고 x는 근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 플러스 4가 나오면서 한 개 만날 때는 그 x의 값을 구하세요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볼 건데요. 당연히 여기서 만나는 x 좌표들은 뭐보다 커야 돼요? 3보다 크셔야 되니까 1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1 플러스 루트 t 플러스 4가 나오면 끝이 되겠다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조건들을 잘 이용해서 GT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보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문제 읽어봅니다. 자, 기억. t에서의 0에서의 좌극한이래요. 0에서의 좌극한은 0보다 작은 얘가 되겠죠. 2. 그래서 얘는 보자마자 첨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자, 니은 볼게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 GT를 볼 건데 일단 G-T가 뭐냐? 얘는 Y축 대칭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자, 볼게요. Y축 대칭을 해서 대입을 할 때 당연히 Y축 대칭은 뭐만 바꾸는 거예요? 홀수 차수만 바꾸는 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Y축 대칭. 자, 이게 무슨 말이냐? Y축 대칭은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요. Y축 대칭은 어디다가 마이너스를 하는 거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그럼 당연히 홀수 차수만 부호가 바뀔 겁니다. 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리미트 t가 5로 가죠. 그럼 얘들아, 얘는 GT는 당연히 5에서는 얘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루트 t 플러스 3 빼기 3이 될 거고요. 맞죠? 1에서 4를 빼니까. 그 다음 얘를 전부 다 뒤집어서 볼 건데 얘들 뒤집으면 얘가 4보다 크다로 바뀌겠죠? 그쵸? 4보다 크다로 바뀌겠고 얘는 뭘로 바뀌어요? G-T가 이렇게 바뀔 거야. 얘는 위에 거만 볼게요.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 T 플러스 3으로 되고 얘는 1이 되고 2가 되고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T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뭐만 바뀌냐면 홀수 차수만 바뀔 거고요. 당연히 얘도 구간들이 전부 다 뒤집히게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봐봐. 이렇게 보시면 내가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Y축으로 뒤집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T가 뭐보다 크다고 바뀌어? 4보다 크다로 바뀌어요. 그치? 그럼 당연히 G-T는 얘를 넣는 게 맞겠죠. O 입장에서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T 플러스 5가 되겠다. 라고 계산하시고 자, 5를 대입해 볼게요. 맞나요? 5? 이거 3이 아니죠. 4가 되겠네요. 잘못 썼네요. 자, 그럼 5를 대입하시면 0분의 0꼴이 나오니까 유리화를 해주시면 자, 얘는 리미트 t가 5로 갔을 때 얘는 t 빼기 4에서 9를 빼니까 t 빼기 5가 되는 게 확인되겠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이렇게 묶여지게 되겠고 위에는 루트 t 플러스 4에 플러스 3으로 엮어 나갈 수 있겠다.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 0분의 0꼴이 있는 걸 약분시켜 주시고요. 여기다가 5를 넣으면 6이 되면서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6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다. 자, 저 Y축 대칭 잘 기억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은 절대값 t 플러스 2 빼기 2는 gt,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보는 건데요. 당연히 얘들아, 연속은 함수부터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함수.
무슨 함수냐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친구는 연속이에요. 절대값 함수잖아. 그치? V자 함수겠죠? 근데 GT는 불연속이에요. 언제요? 마4와 0에서. 그래서 얘는 T가 마4와 0에서 불연속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당연히 언제 연속이 될 수 있냐면 누가 0이 될 때? 연속 함수가 0이 되면 좋겠죠. 왜요? 자, 얘는 당연히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뭔가는 다를 겁니다. 근데 연속은 무조건 다 동일한 값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연속 함수에서 불연속 함수를 곱하면 당연히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같은 거에다가 다른 걸 곱했으니까요. 근데 연속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일정한 것들이 전부 다 뭘로 수렴하면? 0으로 수렴하면 0 곱하기 다른 거 해봤자 뭐예요? 0으로 수렴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넘어오는 거야. 자, 마사를 넣어볼게요. 마사를 넣으면 2 빼기 2니까 0이 되니까 얘는 연속이 될 거예요. 0을 넣어도 2 빼기 2니까 0이 되면서 얘도 연속이 되면서 당연히 디귿도 첨이 되겠다 해서 답은 기업 디귿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 레벨 3 1번 보겠습니다. 자, 4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 친구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자, 그럼 저 친구 보기 전에 얘들아, 여기 함수 안에가 생각보다 좀 복잡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럼 좀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요. 내가 x 곱하기 저 안에 있는 친구들을 좀 바꿔주면, 자, 선생님 보통 이런 것들을 가분수라고 불러요. 가분수, 그쵸? 그럼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f에, 자, 차근차근 하나씩 분배해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x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f에 이 친구도 마이너스 2의 x분의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변경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애초에 여기서 무한대를 대입했을 때 어떻게 돼요? 무한대 곱하기 뭔지 모르겠어, 그렇지? 근데 선생님 보통 요 안에 있는 게 복잡하시면 x분의 1을 h로 치워넣는 편입니다. 왜냐면 보통 여기서 이제 미분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모양을 맞춰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봐봐. 치워냈을 때,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0의 정확히는 우극한이 되겠죠. 왜냐면 얘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플러스 무한대분의 1은 0의 큰 쪽에서 다가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x는 뭘로 바뀌냐면 h로 바뀝니다. h분의 1로 바뀌시고, 그 다음 얘는 f-2 더하기 h가 될 거고요. 이 친구는 f에 -2 더하기 2h로 바뀌겠다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뭔가 미분계수 정의까지 볼 수 있겠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근데 미분계수 정의를 보려고 했더니 우리가 아는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h가 있으면 뭐에서 뭔가를 뺀 게 필요하지만 뺄 수는 없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일단 밑으로 내려와서 조건들을 해결해 봅시다. 자, 가조건은 뭐라 그랬냐면요. x의 값이 -1에서 2까지 변할 때 함수 fx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따져볼 수가 있겠죠. 자, 갑니다. 그럼 2 빼기 1분의, 자, 천천히 계산해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선생님 보통 평균 변화율은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계산을 먼저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의 4제곱이에요. 그쵸? 빼기 -1의 4제곱을 빼는 거예요. 어차피 2의 4제곱과 -1의 4제곱을 빼야 되니까. 그리고 더하기 a도 마찬가지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고요. 마찬가지 b도 2에서 -1을 뺍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계산할 땐 간단하겠죠. 자, 그러면 얘는 3분의, 자, 계산해 볼게요. 16에서 1을 빼니까 15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4에서 1을 빼니까 3a가 될 거고요. 다음 1에서 1을 빼니까 3b가 되면서 이 친구는 a 플러스 b 플러스 5가 뭐가 되냐면 이 f'0이 되겠다가 되겠죠. 그럼 이 f'0은 얘를 미분해서 0을 넣는 거니까요.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니까 f'0은 뭐죠? b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2b가 되는 게 확인되면서 먼저 식에 하나 나오겠다라는 거지. 식.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자, 함수 fx는 4차 함수이기 때문에 요거 대입했을 때 당연히 0분의 0꼴이 나오는 게 확인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자,
F2 빼기 F2는 사라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식을 조금 변형시키면 나조건에서 자, x가 2로 갔을 때 얘는 x 빼기 2, x 플러스 2 분의 fx 빼기 f2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배너율이 될 거예요. 평균 배너율에 리미트를 달았으니까 미분 가능까지 생각해서 순간 배너율 f'2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수렴하니까 4분의 f'2가 2분의 11입니다. 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f'2는 22다 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f'2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8, 4, 32에 2 대입하면 4에 2에 플러스 b가 22다 해서 얘네들을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정리부터 해봅시다. 그럼 이 친구는 a 빼기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얘는 4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0이니까요. 둘이 더하시면 5a는 마이너스 15가 나와서 a는 마3이 나오겠죠. 그럼 a가 마3이니까 b는 2가 나오는 게 충분히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자,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얘를 한번 보시면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f-2가 뭔지 몰라서 지금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를 못 쓰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그럼 fx가 뭐냐면 x 4제곱에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에 그다음에 플러스 2x인데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 f-2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16 빼기 4, 3, 12에 빼기 4니까 얘가 0이 돼버리네. f-2가 0이 되니까 자, 그럼 난 이제부터 이렇게 해도 되겠죠?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마이너스 f를 내가 뺄래요. 둘 다 이렇게 그냥 f-1을 뺄 거예요. 상관없죠? 왜죠? f-는 0이니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미분계수, 이렇게 봤을 때 미분계수니까 그럼 자, 첫 번째는 앞에 걸 보시면 f'-2가 나올 거고요. 이 친구는 2가 있죠? 그럼 분모에 2를 곱하고 또 분자에 2를 곱해서 식 변형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2. 그래서 얘는 더하기 2f'-2가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3f'-2가 되겠다. 자, 그럼 얘는 3 곱하기 자 f''이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2가 나오겠죠? 그리고 더하기 2a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마지막 b는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합니다. 마이너스 32 플러스 12 플러스 2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8 그쵸?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얘는 답은 마이너스 54가 나오겠죠.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 레벨 3 2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또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주는 게 보여줬고요. gx는 2차 함수니까 연속 함수까지 줬어. 자, 이때 fx가 실수 전제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줬으니까요. 당연히 미분 가능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따질 수 있겠죠. 자, 미분 가능은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 연속도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내가 의심점은 두 개밖에 없어요. 마이너스라고 2에서밖에 없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2일 때를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다. 첫 번째, 연속을 보면 자, 좌극한과 함수값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 빼기 2니까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우극한이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a 빼기 b 마이너스 1이니까 a 빼기 b는 3입니다 라는 게 먼저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연속이고요. 자, 그 다음 미분계수를 볼 거니까 얘를 각각 미분하셔야 되겠죠. 자, 이 친구 미분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이 친구 미분하면 2ax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이 친구 미분하면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어차피 난 1에서 볼 거니까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우미분계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연속 조건과 좌미분, 우미분 계수에 대한 정보를 연립하시면 되겠다. 그럼 따라서 얘네 둘을 더하면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이 나올 거고요.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2에서도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a랑 b를 그대로 아니까 대입해서 계산을 좀 해봅시다. 그죠? 자, 2를 대입해 볼게. 그럼 4a 더하기 2b 빼기 1은 2를 넣었으니까 4 더하기 c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번 계산을 좀 해봅시다. 그럼 얘는 1 대입하시면 4 마이너스 4 빼기 1은 4 더하기 c니까 c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게 확인될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 미분을 또 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왜 안 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차피 좌미분, 우미분 해도 얘 미분에서 대입한 거 A, B도 알고 얘도 아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A랑 B 그리고 마지막에 뭐 C까지 전부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때 리미트 1로 갔을 때 0분의 0꼴이 나오겠죠? 그치, 당연히? 그럼 쟤는 무슨 미분법? 곱미분법을 쓰시면 되겠다. 왜?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건데 얘도 당연히 미분 가능, 이 gx도 미분 가능이에요. 그러면 저 곱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곱미분은 우리 당연히 1에서니까 f'1, g1 플러스 f1, g'1을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f'1과 g'1 다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밑에 정리 좀 해볼까요? 자, 그럼 어차피 우린 1에서 볼 거니까 가운데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fx는 가운데 거 보시면 a가 1이었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gx는 여기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 b에서 c를 뺄 거니까 3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씩 차근차근 할 건데요. 자, 이 친구를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시면 2x 빼기 2가 나올 거고 이 친구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나오겠죠. 괜찮아요? 자, 그럼 f'1부터 구해볼게요. 1 대입하시면 이미 0이 나오니까 뒤에 건 계산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겠죠. 어차피 0이 나올 거니까. 그 다음 f1 구하시면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다 1 넣으면 2가 나오네요. 그럼 정답은 뭐? 마이너스 4가 나오면서 4번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 레벨 3, 3번 보겠습니다. 자, 다항함수. 좋네, 다항함수.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한번 해볼까요? 자, x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하라는 건데 크기 비교할 건데 세제곱이에요. 근데 2로 수렴한다는 건 당연히 fx도 뭐 2x 세제곱으로 차수와 개수를 결정해주는 문제가 되겠죠. 자, 나 조건 볼까요? 이번엔 0으로 보내라고 했으니 0분의 0꼴이 나와야 되니 당연히 f0은 2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하나 더 0분의 0꼴의 다항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얘는 f'0도 24라는 걸 구할 수 있겠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더하기. 선생님 지금 여기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f'0이 뭐냐면 당연히 1차항의 개수가 되겠죠. 자, 1차항에서는 다항함수에서만 통하는 거겠죠. 자, 얘는 1차항의 개수를 알려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24x에 상수항은 2가 되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함수 그래프, fx 그래프와 y가 2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당연히 세 점에서 만나려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우리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는 총 3가지 그림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극대극소를 갖는 그림 또는 극점, 그러니까 임계점이죠. 극값이 아니지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 그리고 그냥 증가만 하는 3차 함수까지 해서 총 3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당연히 2에서 서로 다른 3개에서 만날 거니까 지금 2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F0이 2래요. 그럼 여기서 반응이 오셔야 돼요. 0,2를 지나겠다는 거니까 함수값이 2잖아? 그럼 셋 중에 하나가 2일 겁니다. 그럼 아무나 찍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OA니까 선생님 여기 한번 찍어볼게.
여기를 내가 0,2라고 찍어 볼 거예요. 그럼 당연히 y축은 여기 있어야 돼요. 그치? 그리고 x축도 이렇게 여기에 0,0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 수 있겠죠.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A, B, C예요. 여기가 A, B, C인데 지금 이 A는 임의로 잡은 거고요. 자, 여기서 해봤을 때 단 원점에 대해서 OA, OB, OC가 크기가 저렇게 줬다는 건 그려볼게. OA, OB, OC면 무조건 0,2가 0,A가 0,2일 수밖에 없겠다는 게 느껴지셔야 될 겁니다. 제일 가까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선생님 여기 0,2 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B가 제일 가깝겠죠? 그럼 길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0,2가 A라는 걸 따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점 B는 얘네들을 1대2로 내분하는 거니까 이 길이를 내가 K로 잡으면 얘를 2K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B의 좌표가 또 나와요. 그러면은 K만큼 갔으니까 K, 2. C는 3K,2죠. 조심하셔야 돼요. 3K,2입니다. 왜? K, 2K니까 여기서 3K만큼 간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냐면, 지금 보시면 요거, fx와 누가? 2가 만나는 근이 뭐랑 뭐예요? x가 여기서 0k, 3k죠.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정리를 하게 된다면 fx 빼기 2라는 함수는 2x 세제곱에 플러스 ax 제곱에 플러스 24x가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세 근의 곱이 0이 되는 게 확인될 거고요. 나머지 두 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죠? 두 근끼리 곱의 합이죠. 자, 잘 들으세요. 얘는 3차 함수의 근과 계수 관계죠. 그럼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a예요. 그럼 세 근의 합은 둘이 더했을 때 4k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얘는 두 근끼리 곱의 합이에요. 그게 2분의 24니까 12가 나오죠. 두 근끼리 곱은 한 번, 두 번 곱하면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 3k 제곱이 나오면서 k 제곱은 4가 나오고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됐어요? 자, 선생님 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나요? 자,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냐면요. 이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리잖아. 그쵸? 근데 얘들아, k가 굳이 이렇게 A, B, C가 이런 구조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반대 구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이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B일 수도 있고 여기가 C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건 뒤로 간다는 거고 플러스 2가 나온다는 건 앞으로 가니까 그래서 니네가 뭘 하려면 F1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 한 개만 나오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범위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둘 다 해보시는 게 맞겠죠. 다음 첫 번째 K가 2일 때와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2일 때를 보셔야 돼요. 그럼 어쨌든 상관없어요. K가 2면 8이잖아요. K가 2면 8이죠. 그럼 8이니까 A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6이죠. 그러면은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16x 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2가 나오겠죠. 따라오고 있습니까? 다시 K 2 넣어볼게요. 2 넣으면 4, 4, 16. 그럼 마이너스 16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fx는 얘는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1을 넣을게요. 그럼 얘는 그냥 16x 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1에 대한 최대값이니까 F1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모든 개수들의 합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위겠어요? 아래겠어요? 아래가 되겠죠.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그럼 얘를 채택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1을 대입하시면 2 더하기 16 더하기 24 더하기 2니까요. 얘는 44로 결정이 나겠다가 끝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함수 활용 레벨 3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두 다항함수 밑줄 쳐볼게요. 두 다항함수. 자, 두 다항함수가 나왔는데요. 자, 이때 요거 하나만 좀 체크를 해볼까요? 요것도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건데, 자, 두 다항함수에 곱을 돼 있다. 이렇게 봐.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일단 먼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를 생각해서 얘를 쪼갤 수도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어야 돼요. 이거 내가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뭐 인수분해가 되게끔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볼게. 다항함수니까 일단 1 넣었을 때 어떻게 되죠? 0분의 0꼴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1 넣었을 때 0분의 0이 나와야 되니까 F1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게 바로 볼 수 있겠죠. 극한값이지만 함수값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다항함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얘는 뭐냐면 또 미분으로 볼 수 있겠죠. F'1은 12분의 G1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씩 차근차근 볼 건데요. 여기다가 당연히 얘들아 G1도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 1을 대입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F1 곱하기 G1이 뭐냐면요. 자,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올 거예요. 1 더하기 1, 2죠. 마사면 마8이죠. 2에서 8을 빼니까 마이너스 6이겠죠. 근데 여기서 F1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G1은 뭐죠? 6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럼 따라서 이 친구는 G1이 6이니까 F'1은 2분의 1입니다. 까지가 생각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저 친구를 이제 뭐 할 거냐면 내가 구하라는 걸 일단 해봐야 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더 없어. 자, 곡선 GX 위의 점 1,G1이니까 G1은 뭐라고요? 1,6 접점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만 알면 되겠죠.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는 G'1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를 뭐 해줘야 돼요? 미분하셔야 되겠죠. 자, 미분합니다. 그럼 곱미분 써야 되겠죠? F'X 곱하기 GX FX G'X는 자, 저 미분하시면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4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럼 여기다 1 대입하시면 F'1은 뭐였죠? 2분의 1이었죠? 2분의 1 G1이 뭐였죠? 6이었죠. F1은요? 마이너스 1이었죠? 그리고 내가 구하고 싶은 G'1은 자, 1 대입하면 4 더하기 3 빼기 8 빼기 4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올 겁니다. 그럼 확인해 볼게. 자, 얘는 3이 되는 거고 3 빼기 G'1은 마이너스 5가 되니까요. G'1은 뭐가 되겠죠? 8이 나오는 게 확인되겠죠. 그럼 G'1이 8이니까 우리 접선 세우시면 Y는 8X 그리고 1,6을 지나니까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요. Y는 8X 빼기 2가 나오겠죠. 그럼 A가 8이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둘이 빼시면 정답은 10으로 계산이 되겠다. 괜찮겠죠? 자, 도함수 활용 레벨 3 2번 보겠습니다. 자, 최고 차항의 수가 1인 3차 함수 fx래요. 자, 이제 fx의 극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우리 꾸불꾸불한 그림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이때 fx와 직선 9x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래요. 그럼 이 생각하셔야죠, 얘들아. 둘이 만난대요. 그럼 당연히 fx와 9x가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내가 차함수로 볼 거예요. 차함수로 와서 새로운 함수인 fx 빼기 9x가 0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fx가 3차니까 3차 빼기 1차는 3차가 되겠죠. 그럼 새로운 3차를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자, fx가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최고 차항에서 1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까지 나는 생각할 수가 있겠다. 자, 이게 fx 빼기 9x예요. 근데 얘가 만나는 점, 곧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라는 건 당연히 x축은 가로로 그리겠죠. 이렇게 하나이거나 또는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접하거나 또는 여기서 접하는 새로운 함수가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이때 fx는 3에서 극대라는 말을 줬기 때문에 볼게요. 자, 얘는 f'3은 뭐가 되냐면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리고 그래프를 잘 보시면 fx 그래프를 잠깐 간략하게만 그려주시면 똑같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극대니까 x가 3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럼 극소는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극소라는 x 값은 3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래서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
F0도 0이래요. 그럼 잘 들어볼게요. 얘들아, 여기서 0하고 0이니까 당연히 F0은 0이다를 보면 여기가 0인가? 또는 여기가 0인가? 다시 여기가 0인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0에서 접하는 건지 또는 그냥 0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저 fx 빼기 9x가 어떻게 만나냐면 x가 두 개냐 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fx 빼기 9x가 x가 하나고 얘가 두 개인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잘 들어야 돼요. 0이 여기서 접하게 된다면 두 개가 나오겠죠, 흔히. 여기서 나오면 하나만 되는 거잖아, K. 그치? 그 다음, 여기서 K면 K가 두 개 나와야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선생님이 fx를 모르니까 세워보자. fx는 일단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가 될 겁니다. 그쵸? 자, 미분해 볼게요. 자, 왜 미분하는지 보셔야 돼.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b겠죠. 이거 안 쓰는 건 f0이 0이라서 미분한 건 3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럼 3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얘는 27 플러스 6a 플러스 b는 0입니다. 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요거를 당연히 미분했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얘는 봐봐.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fx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이게 무슨 함수가 되냐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 빼기 9의 x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있냐면요. 우리는 무조건 근이 두 개만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근데 내가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x로 묶었을 때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빼기 9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분리를 좀 해볼게. 얘는 x제곱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x가 하나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럼 b가 뭐가 돼요? 여기선 b가 9가 될 수밖에 없어요. b가 9가 되어야지 묶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b가 9죠. 따라오세요. b가 9예요. 그러면 얘는 27에서 예를 들어 36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 자, 이렇게 묶었을 때 실근이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0 또는 k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근이 3개 나오면 안 되죠. x가 하나 있으니까 두 개를 만들어줘야 돼. 그럼 여기서 x 하나 꺼내려면 상수항이 제로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9가 나오고 이 9를 여기다 대입했더니 a가 마이너스 6이 나온다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차근차근 볼 건데 어차피 a가 마이너스 6이고 b가 9면요. 다시 미분계수를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대입해볼게.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나오면서요. 두 근의 곱이 3이 나와야 돼요. 그쵸? 3분의 9니까. 그러면 3인데 극대가 이미 뭐예요? 3이죠. 그럼 극소가 1이 나와야 돼. 1 아니면 3밖에 안 나와. 근데 극대가 3인데 극소가 1일 수가 없잖아요. 그림에서 극대가 3인데 극소가 1이면 극소가 더 오른쪽에 있는데 그래서 얘는 탈락이 되는 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럼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원리로 어떤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아까 x로 묶었잖아요. 그럼 x 하나 나오죠. 그럼 얘가 무조건 뭘 가져야 돼요? 중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럼 얘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때리면 되겠죠. a제곱 빼기 4b 플러스 36이 0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중근을 가지죠. 얘처럼.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얘랑 연립해야 되니까 어떤 생각이 되냐면 자, b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b가 뭡니까? b가 마이너스 6a 빼기 27이 되는 게 확인될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4를 곱해서 대입하시면 잘 보세요. 자, a제곱. 그리고 자, 마이너스 4b니까 마이너스 4를 곱하면 플러스 24a. 그리고 마이너스 4를 곱하면 108이에요. 108이니까 144가 나와서 얘는 완전 제곱식이 나온다. 그럼 a는 뭐예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럼 b가 뭘까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2니까 72에서 27을 빼면 45가 나오겠죠. 그러면 한 번 더 계산해 보시면 f'x가 3x 제곱 확인해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12 넣으면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가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이 15죠. 그럼 x가 3이고 하나가 5가 나오겠지. 괜찮아요? 두 근의 곱이 15니까 3 곱하기 5가 15 나왔고 극대가 3이야. 그럼 극소가 5겠네. 그러면 이 그림과 맞게 되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답이구나. 이게 답이구나. 근데 우리 뭐 구하려고 했냐면 F5를 구할 거니까요. F5를 구할 거니까 당연히 요 식에다가 5를 대입할 건데 숫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X로 묶고 갑니다. 5 곱하기 얘 제곱이죠. 25 더하기 자 A가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2 곱하기 5는 마이너스 60이 되겠고 플러스 B만 더하면 되니까 B는 45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70에서 60 빼니까 10이 되겠죠. 10 곱하기 5는 당연히 50이 답이 되겠다가 끝이 되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잘 보시고 실근의 개수로 인수분해해서 근에 대한 개수를 맞춰 나간다. 3차 함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함수 활용 레벨 3 3번 보겠습니다.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1차 함수를 다음으로 만족시킨대요. 3차랑 1차를 준 거네요. 하나씩 볼게요. 자, f-1이 0이다라는 건 당연히 fx에서 나는 x 플러스 1을 하나 갖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인수 정의로. 그 다음, 절대값 fx는 알파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면 당연히 3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볼게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가 3개 나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올 건데요. 그럼 보세요. 절대값이 나왔을 때 당연히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일단 얘는 그냥 탈락이에요. 얘는 무조건 뾰족뾰족할 수밖에 없겠죠. 뒤집었을 때. 그럼 얘는 선생님 여기가 되면 좋잖아요. 여기가 딱 접하고 있는 느낌 보입니까? 뒤집어 올렸을 때도 접하죠. 그럼 이 친구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다음은 무슨 그림이냐면 요거겠네요. 그래서 요거 그림. 자, 그럼 봐봐. 얘는 알파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건 당연히 뭔가 근을 더 갖고 있겠다라는 거니까 둘 다 그림이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면서 하나밖에 안 만나잖아. 그럼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할 건데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 두 가지 그림은 제외시키고 요 그림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볼게요. 마이너스를 막 그렸을 때 얘들아 축을 이렇게 막 그렸을 때 뒤집어 버리면 다 미분 불가능하겠죠. 한 군데만 미분이 불가능하게 하려면 접하는 그림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접하는. 그러니까 이건 특수한 케이스가 되겠죠. 이게 뭐냐면 이런 그림처럼. 자, 볼게. 그림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이때 알파보다 큰 쪽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니까 자, 처음에 여기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알파면 그림이 완벽히 되겠죠. 얘는 뒤집어 올려봤자 얘는 미분이 가능하겠죠. 부드러우니까. 근데 얘는 뾰족하니까 미분 불가능. 자, 이번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알파인데 뒤집었을 때 얘가 뾰족하겠죠.
그럼 얘도 그림이 탈락이면서 어떤 그림? 첫 번째 그림을 또 생각할 수 있겠다. 이게 자꾸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특수한 것부터 따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상한 것들을 먼저 따지고 들어가게 된다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특수한 경우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접하니까요, 얘가 제곱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x 빼기 알파가 되겠다. 근을 두 개 갖고 있죠.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게 뭐냐면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잘 들어볼게요. 자, fx는 이미 결정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은 gx를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각을 좀 해보자. 자, gx는 일단 1차 함수니까 x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선생님 바로 x 빼기 알파를 쓸 거예요. 생각해보자. 자, 만약 지금 이 친구에서 gx를 곱할 건데 1차를 곱할 거죠. 그러면 이미 이 친구는 어떤 수를 넣어도 양수 또는 0이 나올 거예요. 제곱이니까. 그쵸? 근데 얘는 1차죠. 근데 알파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gx가 알파가 아닌 다른 걸 가지게 된다면, 예를 들면 x 빼기 베타라는 걸 갖고 있게 된다면 얘네 둘이 곱했을 때 2차 함수가 나와버려요. 실근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지. 이 알파는 실근이잖아요. 그러면 이 실근을 무방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제곱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허근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x 빼기 알파를 gx가 가져줘야지 얘가 두 개가 되면서 둘 다 플러스 아니면 0밖에 안 나오니까 함수값이 0 이상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이때 fx, gx의 극대값이 81이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쟤를 미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fx 곱하기 gx가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곱하기 x 빼기 알파의 전체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얘를 미분할 건데요. 그럼 당연히 미분할 때 원래 이제 우리는 미적분을 배운 친구들은 합성함수 미분을 쓰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고요. 수투를 배운 친구,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모르겠다는 친구들 각각을 전개해서 곱미분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를 묶어서 x제곱 플러스 1 빼기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을 곱하고 전체 제곱. 그리고 나서 합성함수 미분 쓸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미분하게 된다면요. 얘 미분하면, 자, 예를 들면 hx로 볼게. 귀찮으니까. 그럼 h 프라임 x는 이제 미분하면, 자, 2x제곱 플러스 1 빼기 알파의 x 빼기 알파 곱하기 속미분까지 하면 2x 플러스 1 빼기 알파다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친구가 0이 되는 게 극대극소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가 0이라는 건 너무 쉬워요. 아까 얘네들을 그냥 곱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하고 알파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얘 인수분해한 게 요거 두 개 곱한 거잖아요.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여기서는 x가 뭐냐면 2분의 알파 빼기 1이 나올 거예요. x가 알파 빼기 1차 함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4차 함수니까 당연히 극대극소가 될 만한 게 3개나 나왔다는 거죠. 근데 얘는 양수니까 그림이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작은 거랑 큰 거는 극소고요. 제일 중간 게 극대가 되겠죠. 그래서 극대값 81을 알려준 거겠죠. 극소값을 알려주지 않은 건 극소는 2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셋 중에 중간을 찾아야 되는데요. 수직선을 잠깐 그려보시면 보세요. 자, 우리 여기 위에서 마이너스 1하고 여기 알파가 있어요. 그러면 2분의 알파 빼기 1이 뭐냐면 얘네들의 중점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됩니까? 아, 그래서 h에다가 모는 게 2분의 알파 빼기 1이 는 게 81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알파를 구하는 게 되겠죠. 자, 갑니다.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대입해 볼게요. 자, 2분의 알파 빼기 1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자, 여기다 계산할게. 2분의 알파.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 더하니까 플러스 1로 바뀔 거고요. 곱하기, 자, 갑니다. 2분의 알파에서 알파를 빼니까 마이너스 알파고요. 여기 마이너스 1.
보시면 되겠죠? 그거의 전체의 제곱이 81이다. 이걸로 구하시면 되겠지. 자,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4가 되겠네요. 4분의. 자, 얘는 마이너스를 빼면 플러스의 전체가 마이너스가 튀어나가겠죠? 근데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니까 냅두시고.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겠다. 자, 그럼 넘어가면요. 봐봐. 얘는 9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니까요. 알파 플러스 1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그럼 알파는 뭐예요? 알파는 17 또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6이 되나요? 마이너스 19죠. 19. 이렇게 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맞나요? 계산이 지금 잘못했죠. 또 틀릴 뻔했네요. 여기 숫자 크게 나왔네. 자, 이게 아니죠. 이거의 뭐죠? 이거의 전체 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 얘 전체 제곱이니까 이 친구가 이거 지워야 되겠네. 이 친구가 제곱이니까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나오겠죠. 그게 4분의 알파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인데 얘도 양수니까 9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럼 넘어가시면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1의 전체 제곱과 똑같으니까요. 알파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겠고 알파는 5 또는 마이너스 7이 나올 건데요. 당연히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니까 5가 답이 되겠죠. 그러면 극값을 가질 수 있는 fx랑 gx가 a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얘는 얘를 더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극값은 마이너스 1, 5, 얘네들의 중점인 2가 되면서 싹 다 더하시면 정답은 6이 되겠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접하는 관계를 잘 그려주시고 해석을 잘 하신다 라고 했을 때 문제를 스무스하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도함수 활용 레벨 3까지 촬영을 마무리